근데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배열이 어떻게 되는 건가? 추첨을 해서 뽑는 건지 아니면 뭐 험악한 순으로 뽑는 건지 조금 궁금했거든요. 네, 이 범죄가 가장 중한 순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뭐 관심이 가는 게 사실 현상금이잖아요. 기자님이 특별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경찰에서 최대 줄 수 있는 현상금은 5억입니다. 5억. 네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원TV 기자 윤다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우연히 이런 포스터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바로 공개 수배자 명단인데요. 저는 우연히 이런 포스터를 볼 때마다 조금 무섭지만 얼굴을 조금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바로 현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헛된 기대로 늘 이런 포스터를 주시하곤 하는데요. 아마도 저와 같은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 수배에 관한 모든 것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 이지은 화양지구 대장님 모셨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양지구대장 이지은입니다. 네, 대장님 너무 듣기만 해도 너무 멋있는 그래요? 호칭을 이렇게 직업을 또 가지고 계신데 네.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화양지구대의 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경찰이 된 지는 20년 되었습니다. 네. 20년 거의 네, 네. 경찰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그렇죠. 해도 네, 과언이 네. 아닐 만큼 정말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네. 이제 2021년 올해 네. 공개 수배자 명단에 들어간 범죄자는 총 몇 명일까요? 이번에 20명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공개 수배자 명단인 것 같은데 이렇게 20명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배열이 어떻게 되는 건가? 추첨을 해서 뽑는 건지 아니면 뭐 험악한 순으로 뽑는 건지 조금 궁금했거든요. 네, 이 범죄가 가장 중한 순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강도살인은 강도를 하고 또 살인까지 한 강도살인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범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강간은 2인 이상 또는 흉기를 사용해서 강간을 한 사람이고 성폭력, 여기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이제 강간 등을 한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약이 있고 특경법은 사기범인데요. 다 5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쭉 특경법 위반. 듣기만 해도 조금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이렇게 이름을 올렸어요. 공개수배 자체는 조금 익숙한 편인데 네네. 이제 어떤 기준으로 공개수배가 되는지 왜냐하면 한국에는 되게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20명밖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를 하거나 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명수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6개월 이상 검거가 되지 않으면서 뭐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종합 공개수배를 하게 됩니다.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뭐 관공서라든지 역이라든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놓게 됩니다. 요거랑 또 별개로 긴급 공개수배라는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크다든지 피해 규모가 커서 이렇게 6개월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긴급 공개수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명수배하면 제일 뭐 관심이 가는 게 사실 현상금이잖아요. 기자님이 특별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돈을 좋아하는 네, 편이어가지고 이제 사심도 조금 있는 질문인데 네. 이제 현상금은 보통 얼마고 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현상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눈이 엄청 반짝반짝하세요, 갑자기. 걸렸네요. 저희는 이제 현상금을 검거 보상금이라고 표현을 검거 하거든요. 보상금. 검거에 도움이 되었을 경우에 사후의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예요. 좀 아쉽습니까? 살짝 제 기대보다는 살짝 낮아진 네. 분이네요. 예. 그리고 모든 수배자에게 다 그 현상금이 다 걸려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중요 지명 피의자를 이제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이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 그 현상금 생각하셨을 때 막 몇 천만 원 이런 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경찰에서 최대 줄 수 있는 현상금은 5억입니다. 5억. 네네, 5억인데요. 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연쇄살인이라든지 아주 중대한 선거범죄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가능하고 또 뭐 인질 강도라든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들의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폭행 협박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최대한 상금이 5억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역대 최고 현상금이 걸린 사람은 누구고 또 얼마가 책정이 됐나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5억 원 현상금을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때는 이 유병언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신고하신 분이 유병언 회장이에요 라고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여기 제 논밭에 어떤 사체가 있어요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 5억 원은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생포를 해야만 생포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이 돼야만 현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사건에선 쟁점이 됐던 게 뭐였었냐면 유병언인 걸 알면서 신고를 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 변사 신고를 한 것이냐였어요. 이 사람이 유병언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경찰에 네, 신고를 했다면 네. 5억 원을 받아갈 여지가 조금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그냥 네. 단순히 여기 누구 사람이 죽어 있어요라는 맞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잡힌 것이기 때문에 네, 네. 현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이제 검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경찰에서 건 최고 현상금은 얼마인가요?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5천만 원 현상금을 건 게 최고였었는데요. 탈주범 신창원의 경우에 최초로 5천만 원 현상금이 걸린 그 주인공이었었습니다. 네. 신창원이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도주를 했고요. 2년 6개월 만에 시민의 제보로 이제 검거가 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5천만 원 현상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또 5천만 원 현상금이 붙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또 이제 경찰관 2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이항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은 혹시 누구일까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지금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 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3개의 목소리가 올라와 있는데 들어보시고 만약에 검거에 도움이 되면 최고 1억 원까지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가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볼 예정이고요. 네, 저는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본부에 있는 이민경 수사관입니다. 일단 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본인 개인정보보호 법인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나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요구하거나 질문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제 실제 신고로 네.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 종합 공개 수배가 된 사람들 중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시민들의 제보로 검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던 살인 미수범이 시민의 제보로 검거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네. 이분들이 뭐 성형을 한다던가 이렇게 얼굴이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네네.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잡고 봤더니 너무 수술을 많이 해서 완전 달라진 경우도 있고. 실제로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부터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랑 MOU를 맺어서 성형외과 앞에 공개수배 전단지를 붙이고 또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의사분들의 관심에 따라서 좀 협조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못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기회로 좀 많은 의사분들의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신고를 했어요. 네, 제가 저 사람 포스터에 있던 5번 사람이잖아. 경찰에 5번 사람 여기 있다. 네.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이 출동을 조금 늦게 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분이 자리를 너무 빨리 떠서 도저히 그분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현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검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거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으신데요. 하지만 실제 검거를 해서 이제 보내줬는데 경찰에서 그 이후에 놓쳤다. 이러면 일단 검거는 된 거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창원을 이제 제보하셨던 분이 신창원을 데리고 파출소까지 갔어요. 갔는데 경찰이 이어받아가지고 연행을 하다가 놓친 거예요. 이 경우에 이 제보자분은 5천만 원 받아가셨습니다. 또 궁금한 게 지금 현상범 중에서 네. 가장 오래 안 잡히고 있는 사람. 여기에 보시면 6번 분이신데요. 아주 오래전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 공개수배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장님
개인적으로 네. 좀 공개 수배자 중에 이 사람은 좀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좀 있을까요? 이제 여기 다 피해자가 있으신 그렇죠. 네. 범죄들이기 때문에 좀 다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죄종이 중하고 피해가 심각한 첫 번째부터 이제 순서대로 빨리 잡히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현상범들의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요즘에는 뭐 파출소나 경찰서 옆에는 제가 붙어 있는 거를 많이 봤는데 네, 네. 그 이외 지역에서는 사실은 잘 보지 못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찰청에서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공개 수배자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신고를 독려를 이제 한번 신부는 당연히 비밀 보안 유지가 되고요. 또 신변 보호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기자님한테는 필요가 없겠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검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 경찰서에서 감사장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 너무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 저 너무 필요해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고를 하실 때는 대상자의 인상착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라든지 어디 위치, 정확한 위치, 어디로 도주했다 이런 거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112 또는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좀 틀렸네요. 제가 아까 5번 분을 봤어요. 이게 아니라 네. 5번 분이 뭐 노란색 셔츠에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라는 네, 맞습니다. 허위 신고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인 신고야 저희가 뭐 누구든지 그런 착오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괜찮고요. 언제든지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고를 해주시면 이렇게 검거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검거가 되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